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생각에 여백을 더해드리는 시간. 미니멀데이입니다. 1월 14일. 달력을 보니 1월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첫날 저마다 가슴속에 품었던 뜨거운 결심들이 일상의 무게에 눌려 조금은 식어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 새로운 시작의 설렘은 옅어지고 지루한 반복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죠. 하지만 역사의 시계를 돌려보면 1월 14일은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세계로 몸을 던진 날이었고 평생을 바칠 신념을 세상에 알린 날이었으며 공포 속에서도 예술혼을 불태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니멀데이에서는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피어난 1월 14일의 세 가지 열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지구 박 12억 킬로미터의 우주에서, 아프리카의 숲속에서, 그리고 로마의 오페라 극장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머리 위 아주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2005년 1월 14일의 우주입니다. 여러분은 고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텅 빈 방 혹은 밤바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도 위대한 착륙을 해낸 기계가 있습니다. 바로 토성 탐사선 카시니오에 실려 떠났던 탐사 로봇 호이겐스입니다. 1997년 지구를 떠난 호이겐스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칠흑 같은 우주를 날아갔습니다. 거리는 자그마치 35억 킬로미터.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 먼 길을 날아 2005년 1월 14일 드디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환경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어 제2의 지구라 불리는 신비의 위성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영하 180도의 혹한과 메탄가스로 가득 찬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였죠. 호이겐스는 모선인 카시니오와 분리되어 홀로 그 두꺼운 주황색 안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낙하산을 펼치고 천천히 내려가는 이 시간 30분 동안 호이겐스는 자신이 보고 듣는 모든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가 만든 물체 최초로 타이탄의 표면에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곳은 얼음 자갈이 깔려있고 액체 메탄이 강물처럼 흐르는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이겐스에게 허락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고작 90분 남짓. 그 짧은 시간 동안 호이겐스는 쉬지 않고 셔터를 눌러 350여 장의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영원히 멈춰섰습니다. 지금도 호이겐스는 12억 킬로미터 밖 그 차가운 타이탄의 얼음 벌판 위에 홀로 잠들어 있을 겁니다. 2005년 1월 14일 호이겐스가 보내온 그 흐릿한 주황색 사진 한 장은 전 세계 과학자들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는 인류의 선언이자 미지의 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탐구의 대상이라는 용기의 증명이었습니다. 7년을 날아가 단 90분을 불태우고 사라진 호이겐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닮지 않았을까요? 찰나와 같은 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의미 있는 데이터를 남기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하늘 어딘가에 있을 그 작은 로봇을 생각하며 우리의 고독 또한 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차가운 우주에서 따뜻한 지구로, 그 중에서도 생명의 땅 아프리카로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1875년 1월 14일은 인류의 상징과도 같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는 슈바이처를 그저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한 의사 정도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가 되기 전부터 이미 천재였습니다. 20대에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당대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이자 바흐 연구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죠. 말 그대로 보장된 미래, 안락한 삶이 그의 앞에 카페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0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는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의 삶은 인류를 위한 봉사에 바치겠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굳이 그 좋은 재능을 썩히러 험지로 가느냐며 말렸죠. 하지만 그는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해 7년 넘게 공부했고 기어이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레네로 떠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1월 14일을 맞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업적보다 그의 사상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 위에서 문득 깨달았다는 그 유명한 개념, 바로 생명 경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인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이 한 문장에는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나와 남을 구분짓지 않고 인간과 동물을, 심지어 식물까지도 차별하지 않는 태도.
모든 살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가려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거나 해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병원에는 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 데려온 가족, 그들이 기르던 염소와 닭까지 병원 마당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현대적인 위생관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슈바이처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1875년 1월 14일에 태어난 이 위대한 영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얼마나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고 타인을 경쟁자로만 여기진 않았나요? 슈바이처의 생일인 오늘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 하나, 내 옆에서 숨쉬고 있는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그 모든 것이 기적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팍팍한 하루는 경외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1900년 1월 14일 예술의 도시 로마로 떠납니다. 이날 밤 로마의 코스탄치 극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자코모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토스카가 초연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토스카가 세계 3대 오페라로 꼽히는 명작이지만 1900년 1월 14일의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왕정이 흔들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테러 위협이 있었죠. 이날 극장에는 마르게리타 여왕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공연 도중 폭탄이 터질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손을 떨 정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공연 시작 직전 관객석에서 누군가 늦게 들어오며 웅성거리자 사람들은 테러가 시작된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공연은 중단되었고 막은 다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푸치니와 연주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억누르고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오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비극적인 아리아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막에 나오는 여주인공 토스카의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는 이날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는 오직 예술을 위해 살았고 사랑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폭탄 테러의 위협이라는 현실의 공포 앞에서도 예술가들은 무대 위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에도 인간의 정신과 예술로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저항이었습니다. 결국 공연은 끝까지 이어졌고 비록 초연 반응은 엇갈렸지만 토스카는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불멸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1900년 1월 14일의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네 삶도 때로는 폭탄 테러의 위협처럼 불안하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너무 위험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날 로마의 예술가들이 그랬듯 우리도 우리의 무대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끝까지 지휘봉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혼란한 세상을 이기는 가장 우아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월 14일이라는 날짜에 새겨진 세 가지 열정을 만났습니다. 2005년 7년을 날아가 90분의 불꽃을 태우고 잠든 호이겐스호의 도전. 1875년 태어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생명 그 자체를 섬겼던 슈바이처 박사의 헌신. 그리고 1900년 폭력의 공포 앞에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오페라 토스카의 예술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멀고 고독함에도 불구하고 떠났고 너무나 편안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지로 갔으며 당장 폭탄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의 1월 14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려던 참은 아니신가요? 오늘 소개한 역사 속 주인공들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다면 아마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우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노래를 부르세요. 비록 우리가 호이겐스처럼 타이탄에 갈 수도,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로 떠날 수도, 푸치니처럼 명작을 남길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꽉 채워 살아내는 것. 고독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내 주변의 생명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나만의 일상이라는 예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미니멀데이가 전해드린 오늘의 역사 마음의 작은 파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우주 끝에서 보내온 호이겐스의 신호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가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미니멀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